자, 이번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성이라는 게 뭔지부터 볼 건데요.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 하는 성질. 자, 그러면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운동 상태의 종류에는 일단은 정지한 거 있고요. 등속인 거 있어요. 현재의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등가속은 이미 변했으니까 현재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0m/s이든지 아니면은 뭐 3m/s로 등속을 하든지 이 상태에서 즉 가속도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를 주려고 했을 때 가속도를 크게 바꾸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많이 줘야겠죠. 즉 질량이 클수록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 얘기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쓰는 얘기가 F는 m 곱하기 a. 가속도를 만약에 똑같이 질량이 3인데 가속도를 3으로 하고 싶을 때는 힘이 9N만 필요한데 질량이 이번엔 5인데 가속도를 똑같이 3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힘이 이때는 15N이 필요하겠죠. 관성이 그만큼 많이 작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속도를 주고 싶은데도.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버스가 출발하면 승객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자리에 있으려고 할 테니까 뒤로 넘어집니다. 자, 버스가 멈춰요. 버스 정지를 하면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0으로 줄어드니까 앞으로 0으로 줄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종이, 컵, 위에 동전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종이만 탁 하고 쳐낸다고 해봅시다. 종이 쳐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전은 정지 상태 유지하기 때문에 상태 유지하려 함. 따라서 동전 아래로 떨어지. 동전은 아래로 낙하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만 날아가고 얘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뭐 돌부리에 넘어지면 당연히 앞으로 넘어지겠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건 뉴턴 운동 제1법칙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 R자 힘이 자, 이 힘이라는 거는 계속 말했지만 가속도를 주냐 안 주냐라는 거로 구분하면 돼요. 0이면 운동 상태가 안 바뀝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다. 가속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여기 바로 한 번 더 써주게. 정지면은 그대로 정지할 거고요. 운동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등속 직선 운동 그대로 하는 거.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2번 운동량.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 양입니다.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자, 그래서 기호는 P는 M 곱하기 V 이렇게 됩니다. 단위를 쓰게 되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니까 아, 이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운동량은 속도와 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문제 풀이 때 직접 예시를 보면 되고 일단은 정의만 우린 알아둡시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 얘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0이겠죠. 물체들의 운동량 합은 총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거 쓰면은 충돌 전 운동량 합은 충돌 후 운동량 합이에요. 자, 볼게요. A랑 B랑 서로 부딪히려고 합니다. 얘는 3kg, 얘는 5kg. 둘 다 어떤 속도? 1m/s. 1m/s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3kg/s라는 운동량, 얘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5kg/s라는 운동량. 그래서 총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kg/s라는 운동량으로 총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 뭐 튕겨져 나가겠죠. 튕겨져 나가든 뭐 합산해서 부딪히든 어쨌거나 3kg, 5kg짜리인데 자, 여기서 아무 숫자나 줘볼게요. 얘가 막 튕겨 나갔어. 마이너스 2m/s. 그러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로 빠져나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 운동량은 마이너스 6kg/s예요. 자, 그런데 총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4kg/s가 나오기 때문에 얘 오른쪽으로 몇으로 가고 있냐? 0.8m/s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 후에는 운동량 합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만들면은 M1V1 플러스 M2V2 그러니까 A의 질량과 속도, B의 질량과 속도는 M1V1 프라임 충돌 후의 A의 속도 그리고 충돌 후의 V2의 속도 이걸 나타낸 겁니다. 전과 후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방향까지 신경 쓰는 운동량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항상 표기를 해준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는 어떻게 볼 수 있냐? 힘이 계속해서 몇 초 동안 누르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가속을 받은 시간이 충격량이에요. 힘이라는 건 가속이에요. 계속 말했지만은 가속을 받은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힘을 주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등가속이죠? 그때부터는 충격량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속을 가해주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힘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가속도를 쓰는 거니까. 힘을 쓰는 거니까 방향이 또 일정하겠죠.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I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힘 곱하기 델타 T.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시간 3초에서 5초까지 밀었다. 그러면 델타 T는 어떻게 돼요? 2초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델타라는 의미는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기호를 보게 되면 얘는 뉴턴을 쓰고요. 얘는 초를 쓰네요. 그래서 이거는 뉴턴 S구나 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뉴턴 S라는 건 다시 보면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곱하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건 뭐다? 충격량에 다니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다. 즉 얘네 둘은 서로 변환이 되는 단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다시 말해서 힘과 작용 시간에 비례합니다. 당연한 얘기 한 번 더 적어줬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이제 해석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I는 델타 P, 즉 P 나중에서 P 처음을 빼준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충격량이면은 이거는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에요. 자, 이게 여기서 충격력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충격력이라고 하는 건 평균 힘입니다. 자, 이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 충격량에 대한 설명을 잠깐 알기 위해서는 잠깐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해석 시간입니다. 자, 여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공식을 한번 써주겠지만 I는 F 곱하기 델타 T야.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꾸준한 힘으로 밀어낸다고 봅시다. 꾸준한 힘으로 몇 초 동안 힘을 줬어요. 그렇다면은 F 곱하기 T는 I니까 이때 넓이가 뭐가 된다? FT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이다 라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충격량 I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넓이는 충격량이 됩니다. 이때는 힘이 일정한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TF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때 면적의 넓이는 무조건 충격량이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러면은 힘이 막 세게 눌렀다, 약하게 눌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다시 이거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힘이라는 거는 충격력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 나누기 총 넓이죠. 충격량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단위는 역시나 뉴턴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다시 평균 힘으로 만들겠다라는 건 요런 평탄한 그래프로 다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충격량, 같은 충격량이면 충돌 시간이 클수록 충격력이 적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F가 아니라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똑같은 충격량 15N S를 받았대. 그런데 5N으로 3초 동안 한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15N으로 1초 동안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충격량을 가졌지만 5로 3초 동안 눌렀으면 좀 덜 아프겠지만 15로 1초 동안 하면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 한 번에 큰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력 자체가 이제 뭐 조금 더 충격에 대비하겠다.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각종 안정장치에 대한 얘기예요. 안전장치.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몸 상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어백, 범퍼. 범퍼라는 건 차 앞에 달려 있는 거. 자전거 안장, 보호대. 멀리 뛰기 할 때 무릎 펴지 않아요. 무릎 구부려야 됩니다. 그래야 무릎이 안 나갑니다. 손 뒤로, 이거는 빼고.
자, 그 다음에 보호대. 각종 보호대 있고요. 놀이 세트, 놀이 매트. 자, 그 다음에 포장재. 공기 충전한 거요. 안전띠, 안전벨트, 매트, 가드레일, 번지 점프, 안전모, 과속을.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겁니다. 충격량을 줄이는 것, 충격량 자체 줄이는 것은 자체를 감소시키는 원리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과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충격량 자체가 적으니까 어쨌거나 충격량 자체를 조금 덜 받겠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그 외 내용입니다. 그 외. 자, 첫 번째, 충돌과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는 충돌해서 두 물체는 같은 힘을 받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습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처음 일정한 운동 물체에 충격을 주었을 때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M 있는데 5kg이에요. 지금 3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충격을 줬어요. 충격을 어떻게 이쪽으로 가는 충격을 줬는데 30Nm S를 줬다고 합시다. 어떻게? 15N을 줬는데 2초 동안 줬대요. 자, 그러면 단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다시 말해서 15kg/m/s 같은 단위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지금 운동량이 총 운동량은 처음 P1에다가 여기다 I를 더한 게 나중 운동량 P2 나중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5에다가 30 더했으니까 45N S 혹은 45kg/m/s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속도는 몇이냐? m이 지금 5kg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는 9m/s로 지금 움직이고 있겠구나. 충격을 30 받으니까 속도가 3에서 9로 빨라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